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립과 관련해서 어떤 기술적인 거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했던 질문들을 받아서 쉼터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막막해요. 돈은 어떻게 버는 건가요?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 아닌가요? 사업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벌든 직장생활을 하면서 팔든 아주 특출난 아이템이나 뭐 사업 수단이 있는 거 아니면 대부분 직장생활하고 거기서 받는 봉급으로 여행하고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 아닐까? 두 번째 질문이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50 중에 뭐 20은 무조건 나한테 없는 돈으로 해서 저금하고 30은 내가 생활비 쓰고 무조건 모아야겠다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냥 막연히 돈을 모아야지 필요하니까 그러면 못 모아. 내가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니까 3년 동안 1,000만 원을 만들어야지. 구체적인 목적이나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를 이루면 내가 그걸 살 거야. 이렇게 해야 좀 돈 모으는 재미도 있고 참을 때 견디기 쉽지 않나?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목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거였어요. 2주 목표만 가져봐. 그 목표를 가지고 돈을 모아봐. 무턱대고 우리 보증금 모아야 되니까 1년 한번 참아보자 하면 중간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살아가고 싶은 어떤 그림들을 이렇게 좀 상상해서 그려보고 거기에 필요한 게 뭔데? 그걸 하려면 나 얼마 정도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야 좀 이렇게 뭔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계획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그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야 좀 이게 얼마를 모으면 되고 어떻게 모을지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결혼을 하고 싶고 그런 목표는 있지만 결혼을 위해서 돈을 모으진 않거든요. 제가 적금을 드는 이유, 돈을 저축을 하는 이유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급하게 쓰려고? 그러한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 돈을 모은다? 그럼 저는 손들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0만 원, 30만 원짜리 사고 싶은데 돈을 모아서 그걸 딱 사서 해보는 경험.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기분 좋아. 다른 것도 뭐 해볼까? 이러면서 좀 더 길게, 좀 더 크게 작지만 무엇을 위해서 모은다는 과정을 계속 연습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썰전 아니죠.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계부도 막 써보고 했는데 꾸준히가 안 돼요. 저한테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일단은 안 쓰고 갖고 있고 확 쓰고 소개하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40만 원을 탄다. 막연하게 뭐 한 달에 20은 저금하고 20으로 써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루하루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이 있잖아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교통비 들어갈 테고 휴대폰 쓰면 뭐 들어갈 테고 밥을 사 먹거나 뭐 하는 비용 일주일에 몇 번 얼마나 들어갈 테고 그래서 최소한의 내가 쓰는 비용들을 적어서 달력에다가 하루에 3,000원, 하루에 5,000원 정해놓고 그 금액만큼 쓰고 오늘 내가 3,000원 중에 2,000원 썼으면 오늘 안 쓴 금액 1,000원 더하기 내일 3,000원에는 4,000원 쓸 수 있고 그걸 뺀 나머지를 저금이나 적금을 하고 매일 써놔야 되는 규모를 내가 정해놓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돈은 자기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항상 필요하잖아요. 10만 원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 가진 사람에 비해서 항상 부족하고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200만 원 가진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고 그런 개념으로 하면 계속 저처럼 가난하거든요. 알바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저축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축해야 할까요? 안 건드려야 되는 거 하나의 저축 방법이지 않을까? 저축 방법은 세 가지예요. 안 쓴다, 얻어먹는다, 담배 쓴다.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은 급식비 안 내고 애들한테 한 입만 해서 그걸 옷 사고 운동화 사고 다 그렇지 않나요? 핸드폰 바꾸고 싶죠. 또 뭐 운동화 하고 싶죠. 버즈 할 거냐, 뭐 에어팟 할 거냐. 결국은 버는 것보다 많으면 돈은 못 모으잖아요. 돈을 어디에다 얼마 쓰는지를 좀 보니까 요건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내려서 조금 더 노력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 친구들도 좀 그런 거 좀 적어봐서 내가 이렇게 먹는 돈 얼마 쓰고 물건 사는데 얼마 쓰고 선물하는 비용 얼마 쓰고 최소한의 항목으로 나눠서 이렇게 합계 내보면 내 소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립하는 청소년들은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해줄 어른들이 많지 않고 질문한 내용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얼마만큼 모아야 되냐. 질문 몇 개 더 답해볼까요? 열심히 알바해서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당장 쓸 돈, 조금 모아서 필요한 데 써야 되는 돈, 장기적으로 모아서 해야 되는 돈 이 정도 좀 나눠가지고
정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산이 많이 불려져 있는 상태의 것들을 물려받는다든지 경영권을 물려받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주어진 것에서 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비할 건가에 대한 소비 기술? 결국에는 돈을 많이 모으려면은 합리적인 소비를 일단 해야 된다. 이게 제일 핵심일 것 같아요. 어디서 읽었는데 사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3일 뒤에 똑같이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거는 자기한테 필요한 거래요. 그런데 처음만큼 꼭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좀 줄어들면 그거는 자기한테 꼭 필요한 게 아니라고. 3일까지는 안 가도 홈쇼핑을 이렇게 보다 보면 느끼거든요. 저거 사야겠어. 카드도 입력해야 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실수해서 채널이 탁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다시 왔어. 불과 몇 초 사이에 별론 거 같은데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이쁜 옷 있으면 캡처를 해요. 넘기고 다시 사진 열었을 때 그래도 이쁘면 그때 들어가서 사든지 하면서 옷 소비를 좀 줄였죠. 줄인 게 그 정도예요. 사흘에 한 번씩 사는 것 같아요. 돈 생기면 적금하라고 하던데 적금이 무엇인가요? 한다면 얼마씩 해야 하나요? 달달이 내가 얼마씩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넣겠다. 은행하고 계약을 하는 거고 원래는 20만 원씩 1년 동안 넣으면 이자를 5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애초에 나는 1년 동안 넣을 거예요 하고서는 계약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이걸 만약에 해약이나 해지를 한다고 하면 보장받았던 이자를 못 받는 거죠. 아이들이 쓰는 거는 넣고 빼고를 자유롭게 하는 보통 예금이잖아요. 원금에다가 보통 예금 몇백 원 정도 이제 나오는 거죠. 제가 재작년에 40만 원을 이제 시작했어요. 6개월 만에 이제 이렇게 해지해가지고 욕실 공사했어요. 너무 많이 넣으니까 해약을 하게 되더라고요. 20만 원으로 이제 줄여서 이제 넣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만기를 못 채우고 놀러 가려고요. 그러니까는 적금이라는 거를 너무 부담스럽게 넣으면은 중도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넣을 수 있는 걸 잘 계획해서 맞아요. 이렇게 넣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요즘에 적금이 이자가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그쵸. 내가 지금 안 쓰고 적금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기다려서 3년 뒤에 5년 뒤에 큰 이자를 받아서 이득이다 이런 개념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넣었다 뺐다 못하도록 해놓고 돈을 이렇게 모으는 연습? 우리 아이들한테는 100만 원도 굉장히 큰 목돈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을 넣었다 아니면 10개월 계약해도 돼요.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이 굉장히 크죠. 적금의 화신 그런 별명 있는 분이 있어요. 돈을 되게 잘 모아요. 많은 금액을 길게 넣지 않더라고요. 정말 길어야 1년인데 한 통장에 다 적금을 만들지 않더라고요. 통장에 별명이 다 있어요. 네, 에어팟 통장이나 노트북 통장이나 이런 식으로 적은 금액을 짧게 여러 개 돌린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카카오에도 21주 있는 거 아시죠? 처음엔 2,000원 시작하니까 작은 돈이겠지 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4,000원, 6,000원, 8,000원 이제는 매주 10,000원, 20,000원씩 나가는 거예요. 최근 금액 보면 참 너무나도 큰 금액이거든요. 이거를 뭣도 모르고 1,000원, 2,000원부터 시작해서 내 생활비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TV나 유튜브 보면 주식이란 걸 많이 하던데 주식이 뭔가요? 주식 얘기를 애들이 네. 또 물어봤어요. 주식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잘은 모르지만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이 제 주변에 한 분도 안 돈을 버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신경 쓰시더라고요. 그만큼의 에너지를 투자해가지고 요만큼 버는데 이게 계산이 맞는 건가? 우리 친구들이 남들 다 하고 하니까 나도 몇 개 좋은 거 해서 해볼까 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 저는 주식을 전혀 안 하거든요. 하는 애들이 보면 애들이 되게 소소하면서 느끼는 행복은 치킨값 벌었다. 애들이 좀 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차라리 일주일에 내가 10,000원을 로또를 사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취미생활 하는 게 낫지 않나? 요즘은 주식을 몇 배 이상 불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은행 이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은행 이율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 정도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아이들은 주식하면 돈 많이 번데 약간 거기에만 그냥 꽂혀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우선인 거고 주식을 무조건 다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무조건 잃는 것도 아닌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어쨌든. 얘기하면 악플 달리고 돌 맞을 것 같긴 한데 꼰대 같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공한 연예인이나 성공한 운동선수나 어떤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야구하면 돈 벌어. 근데 나이가 21살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성공하는 잘된 형들이나 선배들이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보고 그거 하면 무조건 잘 된다는 공식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주식하면 돈 번다도 같은 논리 아닌가 싶은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돈에 관련된 얘기들을
했는데 다들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다음 편에서 이어서 또 저희들의 진솔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